오늘이 가장 저렴한 남자라고. 요즘 이 밈이더라고요. 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몸값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말씀이시죠?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어디 사직을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맨유만 노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 전반기 네. 월드컵 전에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너무나 잘해서 소속팀에서 한 경기도 빼지 않은 딱 한 경기 뺐죠. 네, 나머지 경기 모두 풀타임이 굴린 나머지 월드컵 직전 경기에서 저거 뭐 탈진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체력이 고갈돼서 우리가 우려를 했을 정도로 달리 말하면 그 정도로 잘하니까 나폴리가 뺄 수 없었다. 네.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게 더 화제가 되는 그렇죠. 선수가 됐어요. 네. 다른 수비수들은 사실 맨날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한 번 하면 화제. 네. 자, 칼리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사실 영입이 됐었는데 오히려 첼시를 간 쿨리발리는 잘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김민재는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당 패스가 1위네요. 횟수가 1위. 아, 네. 네, 엄청난 거죠. 네. 게다가 성공률도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네, 13위. 이거는 수비수 중이 아니고 모든 세리아 선수 중에 13위니까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중 최다 롱 패스는 18위네요. 네. 네. 그리고 경기당 걷어내기가 7위, 경기당 블로킹도 3위입니다. 네. 블로킹은 또 걷어내기는 흔히 말하는 그 한국 네티즌식의 어떤 축구 용어로 걸레 수비를 상징하는 스탯이고 네. 경기당 패스 성공률은 빌드업을 잘한다는 스탯이잖아요. 둘 다 된다는 거죠. 네. 앞 뒤도 내가 막는다. 이 망할 동료놈들아 이러면서 다 막고 빌드업도 패스 안 해? 내가 전지 패스한다 망할 놈들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감독님 김민재 선수. 감독님 오늘 또 누구예요? 오늘은 제주스. 제주스. 예. 심지어 되게 제일 추천 경기에서는 감독 오늘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 제주스 후반 웨스티고 에? 이런 마지막 경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경기 중간에도 왼쪽 오른쪽 센터백을 번갈아 가면서 네네. 보고 이랬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나폴리가 워낙 잘 나가는데 김민재 선수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당 가로채기도 7위고 걷어내기 16위, 블로킹은 27위였는데요. 이러니까 몸값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약 5배나 올랐다고요? 네, 최근에 트랜스퍼 마케트 뭐 공신력이 있고 뭐 이걸 기준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수 몸값을 가상으로 그러니까 뭐 추정액으로 산출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네. 독일의 트랜스퍼 마케트라는 사이트에서 선수들의 몸값을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올해 1월보다 가장 크게 오른 선수를 정리를 쭉 했어요. 네. 한 외신에서.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20위였습니다. 돈 기준으로요. 네. 기존 그러니까 1월이면은 페네르바체 시절이에요. 페네르바체에서 한참 잘하기 시작했을 때가 650만 유로의 몸값으로 평가됐던 선수인데 지금은 3,500만 유로로 평가가 올랐고 이 차액이 2,850만 유로니까 38.5%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3배, 5.4배로 늘어난 거죠. 네. 자, 438%라는 게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리바도 무대를 옮겨서 이제 뛰는 선수인데 살리바보다 더 큰 상승폭이라고요. 네, 살리바가 2,600만 유로가 상승해서 5천만 유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또한 필 포든과 주드 벨링엄도 상승이 됐는데 이 선수들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5위인데 보면 1위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가비고 2위가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3위가 이제 맨유의 안토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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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위는 이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5위고 아, 20위였는데 네네네. 네. 크바라첼리아도 이제 공격수다 보니까 그렇죠. 김민재보다 당연히 주목을 네. 빨리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루빈카전에 있었어요. 그 황인범 선수랑 같은 팀인데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엑소더스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디나모 바툼이라는 팀을 거쳐서 왔는데 1,600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로 4,400만 유로가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흡이차가 하는 걸 보면 저 정도 몸값을 확실히 받을만 하다. 그럼요. 네. 네. 흡이차도 역시 김민재랑 마찬가지로 오늘이 제일 싼 선수죠. 네. 내일 사시려고요? 네. 에이 시가에 시가. 예전부터 중국집에 살찌감 시가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은 시가죠. 네. 네. 정액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독도새우 이런 거 시가잖아요. 네.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중국집에는 네.
해삼 주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늘 시가라고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먹은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해삼 주스. 아... 뭐 갈아서 뭐 이상하잖아요. 어. 주스라는 게 옛날에 쓰던 중국식 요리 용어인 것 같은데 네. 아무도 먹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죠. 네. 자, 순위권 선수의 상승폭을 이제 비율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면은 김민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38.5%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3위고요. 네, 비율로는 3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의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이 선수도 대단하네요. 660%. 네. 예. 그리고 벤피카의 미드필더인 엔소 페르난데스도 600%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전이 쌌으면은 비율은 높은 거라서 뭐 비율로 보는 건 좀 부당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그만큼 주목을 덜 받았던 선수가 확 늘었다는 거니까 의미가 없진 않죠. 네. 네. 그리고 웬만한 선수들보다 처음에 시작했던 몸값 자체가 낮아서 김민재 선수가 네. 더 그렇고요. 센터백 중에서는 이 선수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요스코 그바르디올에 네. 이은 2위입니다. 토트넘이 여름에 사고 싶었는데 음. 안 팔아요 해서 못 샀던 그런 선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재는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전 세계 센터백 몸값 순위가 32위네요. 전 세계 모든 센터백 중에 32위가 되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지금 보면 현재 김민재 추정 몸값이 리버풀의 이제 코나테도 워낙 비싸게 이적을 했고 네네. 또 첼시의 쿨리발리, 아칸지, 존 스톤스보다 비싸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써두신 한 줄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네요. 네. 네. 에릭 다이어보다 비싸다. 네. 네. 아니 뭐 다이 왜 웃어요? 네. 잉글랜드 대표 음. 왜 웃을 선수예요? 네. 우습게 봅니까? 네. 아유 그렇군요. 요즘은 좀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다이어보다 비싸다. 네. 다이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그게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없잖아요, 저 선수가. 그 홈그로운이 아니라서 네. 네, 저 선수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포르투갈 가서 살았기 때문에 네. 홈그로운이 아니죠. 네. 보면 그 다큐 보면은 잉글랜드 소속에서 뛰면서 포르투갈 감독과 포르투갈어로 소통을 더 편하게 하는 선수가 저 다이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남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뭐야 오늘도 잘해? 뭐야 이 팀 상대로도 잘해? 이러면서 점점 몸값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메뉴 이적설이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 번 스카우트를 파견해 김민재를 관찰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뉴만 있는 게 아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뭐 재작년부터 쭉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뭐 그런 좀 불씨가 남아 있고요. 또 리버풀 팬 사이에서도 김민재를 제발 영입하자. 우리 반다이크, 코나테, 김민재 셋이면 그쵸. 오래 간다. 네. 그리고 반다이크가 서서히 꺾이려 말려 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팬들이 진짜 진지하게 막 분석해가면서 하는 것도 이제 요즘 봤고, 예. 현지 언론에서 관찰한다는 뉴스를 할 뿐 아니라 팬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 팀 왔으면 센터백이 되어가고 있다. 그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빨간색 유니폼을 입는 프로팀은 아직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녹색, 뭐 이 색깔, 그 다음에 하늘색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비슷한 색깔의 두 팀이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문의 혹은 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쟁탈전에는 아무래도 현 소속팀인 나폴리도 참전을 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폴리라는 팀은 어지간하면 선수들한테 바이아웃을 허락을 안 하는데 지난 여름에 김민재를 영입할 때 원체 급하게 영입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김민재 헬란드를 해줬죠. 그래서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원체 나폴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바이아웃은 안 걸고 뭐 외신에 나온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외신 나온 대로라면 내년 7월에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잠깐 발동되는 바이아웃이 있다. 그 기간 안에는 해당 금액을 내면 누구든 사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친다. 뭐 이런 식의 바이아웃이 설정돼 있다고 하고 그 나폴리의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면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아웃이 발동됐을 경우에 요구액은 나폴리가 5천만 유로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했지? 대단한 것 같아요. 나폴리 측이요, 아니면 김민재 측? 김민재 측이요. 그렇죠. 네. 니네 팀은 절대 바이아웃을 안 걸어준다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만 거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빈틈 파고 드는 거죠. 네. 그럼 나 어떻게 리그 안 가? 가? 그렇죠. 리그 안 가 마라. 레니 나 부르던데 막 이러면서 쿨리발리 보냈는데 나 진짜 가?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정잡배 같은 말투로 얘기하나요?
김민재 선수 대리인이? 뭐 대리인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리인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might be. 나폴리가 사실 그 마라도나 이후로 좀 주목받은 건 이제 사리볼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리볼 시절의 주축 선수 중에 나폴리가 내보낸 게 아니라 다른 팀에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이적한 선수가 이제 몇 안 되는데 이거인 네. 그리고 조르지뉴인데 이거인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이적료를 발동을 했었잖아요. 바이아웃이 9천만 유로인데 이거 진짜 에이 설마 이 정도 발동을 시키면 데려가라 가 이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을 걸어놨는데 유벤투스가 오케이 콜 이러면서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데려간 거죠. 어쩔 수 없었고요. 이거인에 9천만을 태워? 네. 슬슬 나오는데 참으세요. 네. 조르지뉴가 5천만 유로의 플러스 알파 옵션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드필더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또 조르지뉴도 쌀이 따라서 첼시 간다고 그러고 그때는 그렇죠. 이제 그럼 뭐 돈도 많이 주는데 가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나폴리가 주축인데 빼앗겼다라는 선수는 없었어요. 당시에 조르지뉴는 그 제2의 피를로라는 평가를 받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겹치는 건 포지션 말고 없었다. 피를로랑? 네. 왜 그래요? 재작년 발롱도르 3위에 네. 빛나는 선수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네. 좀 논란이 많네요. 조르지뉴가 3위인 것도 그렇고 이거인이 저금액인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벤투스가 산 것도. 유벤투스가 간 팀이 유벤투스라서 나폴리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아, 그렇죠. 예. 이과인 대해서 악마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네. 자, 그 밖에 뭐 나폴리를 거쳐간 다양한 스타 선수들이 많았는데 함식 그리고 이제 에버튼을 향했던 알랑 네. 그리고 호세 까예혼 드리스 메르텐스도 이제 터키 무대로 옮겼죠. 네. 네. 이 선수들은 이제 불러주신 선수들은 네. 나폴리가 억지로 뺏긴 게 아니고 음. 충분히 써먹고 보내도 될 때 보낸 선수들의 리스트를 불러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무대로 향하거나 이제 쓸 만큼 쓰고 좀 한 단계 낮은 혹은 한두 단계 낮은 리그로 향했던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예외라면 아마 쿨리발리겠네요. 네. 쿨리발리도 근데 30대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30대까지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잠깐 에이징컵 오는 것 같은데 첼시가 그 돈을 태운다고? 마지못해 보내는 척 해야겠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 돈으로 김민재랑 크바라첼리를 둘 다 샀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첼시 입장에서 뭐야 반품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약서에 반품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아무튼 현재 나폴리 선수단 중에 바이아웃이 있다고 알려진 건 김민재 선수 하나뿐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쟁탈전에 나폴리도 참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김민재랑 재계약을 맺으면서 바이아웃을 삭제시킨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김민재가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폴리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그림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김민재를 영입해올 때는 급하니까 바이아웃은 넣는다고 이제 실무진이 얘기한 걸 회장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영입한 건데 내년 여름 막상 되고 나니까 야 바이아웃이 왜 있어? 회장님 넣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임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 입장에서 지금 애가 타는 거죠.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욕먹을 것 같은데 빨리 없애야겠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재계약을 추진해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김민재를 보내야 된다 이러면은 적은 내부에 있다. 돈으로 꼬셔도 안 돼. 잼스로도 안 돼. 결국 참지 못하고 코리안 드와르 성대모사를 하고만 유명신이다. 참을 수가 없군요. 네. 나폴리가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가면서 또 기대 이상으로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선수들이. 네. 네. 김민재 선수 이외에도 뭐 흡이차, 오시멘까지 이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엘린스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엘린스키는 이제 올해도 웨스트햄이 거의 살 듯 보였는데 본인이 이제 남기로 마음 결정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서 내년 여름에 웨스트햄 정도가 아니고 뭐 첼시, 그쵸. 맨유 이런 데서 제안이 온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흡이차, 김민재, 오시멘, 지엘린스키 다 이제 웨스트햄급 정도가 아니고 뭐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한 5강 정도에 드는 돈 많은 팀들이 큰 연봉과 거액 이적료로 당길 선수들이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붙잡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이니까 전부 다 못 잡는다면 일부러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김민재 바이아웃도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앙기사와는 이미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전에 3+2 형태의 재계약을 이미 맺었고 또 이탈리아의 일간지 일 마티노에 따르면 흡이차에게도 재계약을 제의했다고 해요. 흡이차는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입한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 선수 재계약을 벌써 해? 게다가 흡이차는 계약 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재계약을 벌써 해? 좀 이상한데 그만큼
원체 러브콜이 많이 오니까 야,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재계약이지만 무조건 맺으면서 연봉도 올려주고 소장도 줄게.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자. 이러면서 한 6년으로 늘리던지 할 생각이겠죠. 이번에 털린 것도 다 내가 메꿔줄게 이런 식으로. 아, 네. 그쵸. 네. 그 도난 사건 있었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재계약 흐름으로 볼 때 아마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에게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유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흡이차의 경우에도 바이아웃 조항은 흡이차는 이제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재밖에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 사실 축구계 통념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FM 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 기간 5년 그렇죠. 남은 선수 재계약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재계약 제의한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음. 지금 어떤 제스처라도 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얘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지금 8골 10도움을 했는데 시즌 끝날 때 만약에 저기 특정 나라식 계산법으로 20, 20을 해버리면 누구든 사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재 선수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남자가 되었고, 자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보면 네. 이제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뉴스가 월드컵 기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어느 나라에서든 다 모이지만 카타르는 또 유럽이랑 가깝고, 그렇죠. 예, 온갖 나라의 에이전트 스카우트들이 다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누구랑 접촉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만났다더라, 또 이제 월드컵 기간이지만 이미 접촉이 시작됐다더라,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올 거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뺀 대부분의 빅리그는 월드컵 끝나면 12월 말이기 때문에 휴직기를 조금 갖고 내년 1월부터 리그를 재개해요. 그래서 그렇죠. 월드컵 기간에 이적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오피셜 미리 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새 팀 소속으로 가면 되거든요. 분명히 이번 월드컵 기간 안에 오피셜 나온 선수 몇 명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네. 월드컵에서 활발하게 선수 장터가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러브콜, 내년 여름의 일이긴 하지만 김민재에 대한 물밑 접촉이 카타르에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될 거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현지 뉴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것도 이제 월드컵의 한 부산물 같은 재미가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